비행급비로 하려고. 그럼. 도와주셨던 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애가 정신병으로 알아가지고 해서 약을 먹고 좀 하는데 얘가 또 갑자기 거기에 약을 오래 먹다 보니까 핵심까지 덮쳐버렸어. 그 작년에 그냥 작년 10월 18일에 죽어버렸어.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은 절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대통령 후보들이 그렇게 아낀다, 위한다 외치는 서민이자 소시민들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많은 이들의 가슴에 눈물과 상처를 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2011년에 발생한 당군인의 최대 금융비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2,000여 명의 금융피해자, 피해자 대부분은 이런 서민이었고 그 피해액만도 8천억.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발생한 원인이 누군가의 전화 한 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3년 7월 문재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왕수석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경영진의 비리로 금감원과 검찰의 검사를 받고 있었고 불법자금 조성 등으로 퇴출위기,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이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를 한 뒤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아주 미비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비리 경영진이 그대로 눌러앉게 됐고 그들이 8년 뒤 이 어마어마한 금융비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2003년 당시 문재인의 전화가 없었다면 부산저축은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를 안 했더라면, 자, 금감원에서 사실 그 전화를 받고 긴급회의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먼저, 나름대로, 이제 그때는 먼저 우리가 알기로는 처음이니까, 그때 금감원에서 법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전국에 19개의 많은 피해자가 확산되지 않았다.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다른 저축은행도 조심하고, 또 그때는 좀 더 문제가 규모로 작았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했으면 이만한 여러 개 피해자가 생기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공개하는 부분은 그때 바로 잡지 않았는가. 그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왕수석 문재인의 전화는 금감원 유병태 국장의 검찰 진술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재인은 처음에 허위 날조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다가 검찰 조사에서 다 사실로 밝혀지자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 라고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정치인이 많이 쓰는 멘트죠. 그런데요. 문재인은 과연 부산저축은행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금감원에 전화까지 해준 것일까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박형선이란 사람을 알아봐야 됩니다. 박형선, 이 사람은 해동건설 회장이자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입니다. 이 박형선을 얘기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광주1고 전남대 출신으로 2002년 광주에서 노무현 바람, 즉 노풍을 일으킨 주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지지 기반이 없던 노무현을 광주 전남 지역의 제야 세력과 연계해주고 책임 당원을 만들어서 광주에서 노무현 승리를 안겨준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형선은 노무현 정부의 탄생의 핵심 공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무현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겠죠. 자, 박형선과 노무현, 노무현과 문재인,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금감원에 전화를 해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부산저축은행은 1995년부터 문재인이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운영했던 법무법인 부산에 70여억 원이라는 수임료를 갖다 바칩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9억 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0억 3천여만 원을 수임료로 갖다 바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거액의 수임료가 박형선과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에 전화를 해준 문재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로 합법적인 수임료로 갖다 줬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측은 2004년부터 2007년 기간은 문재인이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그 기간 나는 법무법인 부산과 무관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갖고 있던 25%의 지분도 다 팔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무관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당시 문재인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의 조카 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맡았고요. 25% 가지고 있던 지분도 다 팔았어요. 좋습니다. 59억 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문재인이 참여정부가 끝난 후 2008년 8월 다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직을 맡습니다. 그리고 팔았던 지분도 비슷한 가격에 다시 삽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문재인이 다시 대표 변호사를 맡은 이후에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3천이라는 거액을 수임받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측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59억 원 그거 받았을 당시 나는 상관이 없었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변호사를 맡은 이후 10억 3천만 원 그 돈을 부산저축은행으로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셔야죠. 그 해명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